자, 다음 31장 3절. 렌즈의 법칙은 뭐 얘기 많이 했죠. 유도 기전력의 방향.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 자기장이 변하는 거,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 기준력이 생기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방해보다는 완화, 릴렉세이션, 그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준력이 생긴다. 그게 더 좋은 말이죠. 자, 그래서 막대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만 들어와! 내뿜어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항에는 아래쪽으로, 막대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만일에 막대가 왼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들어가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들어와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전류가 그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저항은 위쪽으로, 막대는 아래쪽으로 그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렌즈의 법칙 따랐는데, 이건 뭐 갑툭튀한 법칙 아니고, 렌즈의 법칙을 따라야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됐습니다. 자, 다음 31장 4절. 자, 이건 뭐냐면은, 자,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은 이미 곱해져 가지고 시간에 따른 총 자기선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E는 뭐 델타 V는 뭐 EL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장 도트 GS, 이걸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해 준 것이 바로 유도 기준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자, 이것을 패러데이 법칙의 적분형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자기장이 이렇게 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자, 여기서 반지름이 R인 그 일단은 뭐 그냥 하나의 경로, 그러니까 회로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그 경로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전기장 곱하기 원둘레 마이너스, 다음 그 면적은 일정하고, 면적이 파이 R제곱,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파이 지어지니까 유도 전기장은 마이너스, 어이코 R도 하나 지어지네. 자, 그러면 2분의 R dt분의 dv. 자, 이러한 유도 전기장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정말로 이제 경로가 아니라 회로를 놓으면은 그 회로를 따라서 유도 전기장이 반시계 방향, 그러면 유도 기전력도 반시계 방향, 유도 전류도 반시계 방향.
그렇게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아까 앞서서는 이제 자기장이 가해진 영역이 한계가 없었는데 이제 자기장이 가해진 영역이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솔레노이드의 원형 대롱,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쪽 방향, 뭐 가장자리 효과는 무시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자기장이 형성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변하니까 자기장도 변하죠. 그러면은 패러데이 법칙의 적분형 표현. 자, 그러면은 회곡선으로 원을 채택하면은 전기장 곱하기 원둘레. 자, 자기성속은 이렇게 큰 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원의 면적을 쓰고 싶지만 거기는 자기장이 없죠. 그러니까 파이 라지 R의 제곱만 자기장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장 시간에서 미분한 거. 자, 그런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뮤제로 ni. 자, 그러면은 파이 r제곱 뮤제로 n, 그리고 이제 전류가 남는데, 자, 근데 전류가 교류 전류예요. 자, I max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리고 미분하면은 뮤제로 n I max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오메가. 아이고 복잡해. 자, 따라서 유도전기장,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파이가 이렇게 지어지죠. 그래서 전기장이 2R분의 R제곱 뮤제로 N I 맥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아이고. 자, 이제 질문 B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패곡선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기장 곱하기 2파이 R은 이제 파이 이제 소문자 R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파이도 지어지고 R도 하나 지어지고, 그래서 2분의 1 R 뮤제로 N I 맥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예, 그 소문자 R이냐 대문자 R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거리에 따른 유도전기장의 최저값 그래프까지 그려보면은 바로 요게 바로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얘네가 바로 최저값이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바깥에서는 R의 반비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R의 비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패러데이 법칙의 적분형 표현.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기운 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31.5절 발전기와 전동기.
자, 먼저 발전기. 발전기는요, 시간에 따라 세타만 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요 각이 변하죠. 자, 그러면은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시간에 대한 미분 BA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NBA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그 세타를 또 t에 대해 또 미분해야죠. 자, 그러면 저게 다름 아닌 뭐 각속력, 그리고 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은 NBA 오메가. 예, 그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거, 그러니까 진동수가 60Hz짜리 교류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교류 발전기 분할링을 사용한다. 그런데 사실 직류가 아닌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거든요. 근데 다만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 DC를 쓴 것이 아닐까. 너무 좀 무리한 얘기죠. 자, 발전기, 그러니까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그 역학적 에너지. 예를 들어서 발전 방식이 수력이면은 그 물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이 코일을 회전시키죠. 화력 발전소면은, 그러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런 거를 태워서 물을 끓여 가지고 그걸로 코일을 회전시키고, 원자력 발전이면 우라늄의 핵 분열을 통해서 나온 열로 물을 끓여 가지고 또 회전시키죠. 그래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발전기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이제 자기장이 가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도선이 뭐 움직이면 그러면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전동기, 모터, 그거는 자기장 안에서 그 전기가 흐르면 그걸로부터 힘이 발생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전동기인데 계속 돌고 있으면은 자기가 전동기였는지 좀 아이덴티티가 조금 좀 상실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회전하게 되면은 역기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작동에 제한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31.5, 이건 발전기 예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코일의 최대 유도 기전력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암기하기 좋다고 그랬죠. NBA 오메가.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를 안 알려주고 그 진동수를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2파이 F. 자, 그러면은 8번 감겨 있고 자기장 0.500 테슬라, 면적은 0.0900 제곱미터, 2파이, 진동수가 60.0Hz.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36V가 얻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류는 뭐 델타 V는 IR, I는 R분의 델타 V, 그러니까 R분의 Emax. 자, 그러면은 136V를
저항이 지금 12.05. 그래서 나눠주면 11.3 암페어.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예제 31.6. 자, 이번에는 전동기에 관한 문제인데, 전동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이때는 자기가 전동기인지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R분의 2. 그래서 15옴 120V. 자, 그래서 12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건 작동을 시작한 순간이었고, 작동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동기인지 발전기인지 아이덴티티가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때는 저항분의 기전력 빼기 역기전력이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역기전력이 70V, 아이고, 5.0A, 전류가 확 줄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동기의 작동이 제한이 됩니다. 자, 전동기 문제 봤습니다. 자, 다음은 31장 6절. 맴돌이 전류, 에디 커런트.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자기장이 가해진 공간으로 요 도체판이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요 들어가는 요쪽으로 이렇게 자기 성적이 증가하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러면은 힘은 왼쪽 방향으로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래도 억지로 우기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 들어올 땐 네 맘이지만, 아니, 네 맘도 아니었지만, 나갈 때는 네 맘이 아니란다. 자,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면으로 들어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들어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가지고 또 힘은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또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전류를 전류가 소용돌이 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순 우리말로는 맴돌이 전류, 뭐 영어로는 에디 커런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지하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쓴 다음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쓴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문 열기 어려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요 맴돌이 전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운동의 제동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1장 전체를 봤습니다.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 31장 패러데이의 법칙 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